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행복한 은퇴 생활 처방, 퇴직 은퇴, 노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 5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외로움과 고독, 희망이 없는 우울,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불면, 허전함, 허무가 찾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날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실에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제2의 청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행복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50대, 60대 이후에는 건강과 기본 경제를 기초로 은퇴 준비는 퇴직 전 5년, 10년 전이면 좋겠고 40대부터는 시작돼야 되고 특히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은퇴 생활 처방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자, 첫 번째는요. 자, 부부관계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성공,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부부 행복, 노후 은퇴의 행복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에서도 일본은 아니라 한국에서도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20년 전에 절반밖에 안 하고, 자, 그래서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황혼이혼이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젊은 날부터 부부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황혼이혼은 은퇴한 60대 이상 노부부의 이혼을 뜻하는데, 일본은 이미 2000년도 초반에 황혼이혼이 사회가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2004년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결혼 20년 이상 부부 가운데 무려 4만 2천여 명이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는 것이고, 자, 황혼이혼이 늘어난 원인은 보면 부부간의 대화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 부족이요. 자, 남편의 경우 회사 업무와 사회생활로 눈꽃뜰 없이 바삐 사느라 평소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자, 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사라져서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고, 아내로서는 퇴직 후 온종일 일과 함께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빠져서, 자, 부원병, 남편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날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부인한테 기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부부싸움이 사소한 일로 부부간에 다투게 되고 상대방의 몰랐던 후음까지 이게 눈에 띄면서 갈등하다가 결국 이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요즘은 그런데 황혼 이혼 대신 결혼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자, 이혼 대신 별거 후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편이 정년에 맞춰 부인의 작별을 구하는 황혼 이혼이 과거 유행처럼 늘어났던 일본에서 최근 부부 관계는 그냥 유지하되, 자녀 관계라든지 이것 들 유지하되 각자 삶을 사는 저론이 번지고 있다고, 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60대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75명 중 49%는 남편 은퇴 후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약 50% 가까이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노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공동부모를 만드는 것이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황혼이혼 유행하는 일본 사례에서 보면 미리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소통의 수칙을 알고 노력하는 자세만으로도 잘 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특히 항상 생각할 부분은 오늘이 사랑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고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은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되죠. 은퇴 설계,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요.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YG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버드대에서 첫 수업 시간에 강조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슬기로운 뜻으로 YG 급여, 인슈런스 위험관리, 그 다음에 세이빙 저축, 엔조이 즐기다를 축약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명한 인생을 위해서, 자, 급여를 받으면 위험관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닥칠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위험관리를 하고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즐기라는 것이 되겠죠.
자, 물론 노후에는 기본은 현금성 자산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고, 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되 퇴직 이후에는 체면이 아니라 현실 경제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바로 이제 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보면 집을 이렇게 넓히지 말고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줄이고, 자, 집을 줄인다는, 주택을 자원사징한다는 의미는 집을 줄일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가 적게 드는 동네로 이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차를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만 해도 많은 이게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던데요. 매월 생활비 중에서 제대 공과 같은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과금, 재산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료를 단계별로 줄이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줄여야 된다는 것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초를 잘 근본적으로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좀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 항목을 잘 체크를 하자는 것입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 외식비, 경조사비 등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오라는 것입니다. 자, 경조사 대상을 좀 범위를 줄이고 금액도 좀 줄이는 방법을 은퇴 후에는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면체면 가리지 말고요. 자, 세 번째는 자녀와 관련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을 줄이기와 관련해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빌려주는 강당에서 무료로 결혼을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 혼수 비용을 없애고 신혼여행을 생략하거나 배낭여행 가는 등 과감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급자족의 삶, 안분지족의 삶과 같은 저렴한 생활비가 드는 철학적 기반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소비를 줄이면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급자족이라든지 안분지족 같은 철학을 이렇게 미리 이제 기반을 닦게 되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고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가 줄어든 만큼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서 살고 전원주택이라든지 텃밭을 가꾸면서 자급자족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작은 자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실적으로 씀씀이를 과감하게 줄이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없애야 되고 활동하고 일해서 작은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곳에서 작은 샘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최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건강의 적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건강의 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량을 줄이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시간이 건강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세와 작은 것에 감사가 필요하고 잠들 때를 제외하고는 늘 활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건강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다양하게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일과 취미가 될 텐데, 일과 취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의 일, 자기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최고 행복의 비결을 할 것입니다. 놀고 있거나 취미가 없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욱더 즐겨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취미생활을 즐기자라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동시에 원만한 대인관계, 친구관계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있을 때 잘이란 말이 있죠. 현재 옆에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늘 나가서 활동하고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함께하고 그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서로 통하고 마음에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분과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은퇴하고 나면 전혀 또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생명 행복한 은퇴를 위한 10가지 원칙 중에서 7가지를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라는 것이고 배우자와 함께 즐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70%는 연금성 소득을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매월 나오는 소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소득원, 센터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자, 원칙과 용기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든지 내려놓는다든지, 자, 시골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즐거운 용기, 이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일과 취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는 자세, 취미를 즐기는 자세를 꼭 갖추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즐기며 행복은 스스로 만든 것이고 행복은 오늘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감사다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일과 취미를 이렇게 즐기는 것이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본인 자신을 존중하고 본인 자신의 늘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감사로 기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고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부부를 기초로 해서 이웃과 친구, 그리고 그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 2막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찬 그리고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